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에버블루 투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투자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심화학습으로 그럼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전략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 연령대와 상황에 맞춰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아이들은 투자의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투자를 경험해 보면서 배우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약간의 돈을 증여받아 세무신고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으로 시작하면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나 디즈니 등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TDF 연금 펀드를 시작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아이들도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려가며 향후 집을 마련할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또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목돈이 모이면 주식 등의 투자보다는 주택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돈을 굴려야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돈을 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하는 지름길이고요. 그러한 펀드도 다양한 지역과 또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과 ISA, 랩 어카운트 등을 이용해서 투자를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적금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금보다는 안정적인 펀드나 우량 주식을 바탕으로 일부는 공격적으로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초년생들은 주택 구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부동산 리츠나 부동산 펀드도 구매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30대나 40대에서는 이제 투자보다는 집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을 사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쉽게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 집을 마련하면 여윳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여윳돈은 길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초년생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시장이 서로 맞물려 있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주택 구입 타이밍도 잘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주택 구입이 대부분 많은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수익의 일부를 대출을 갚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윳돈 일부만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대출을 빨리 갚아나가는 그런 투자 전략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이 많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러시면은 역시 적립식 펀드 그리고 랩 어카운트, ISA, 개인연금 등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대출을 잘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월 분배금을 주는 펀드나 또는 우량 배당주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펀드 그리고 부동산 리츠를 활용하면은 대출 금리보다 조금 더 많은 배당이나 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나가기도 좀 더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50대가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잘 버시고, 하지만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에 대해서 주택을 막 구입하신 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공부를 병행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시 일부는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IS, IRP,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격적이지도, 그리고 또 위험이 없는 상품도 아닌 부동산 리츠를 활용하는 것도 그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월 지급을 하는 멀티에셋 펀드 등도 좋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적격 회사채 펀드를 좀 이용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ISA나 TDF 같은 상품도 중위험이나 저위험 상품 등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설명드리지 않았던 인프라 펀드 같은 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부에서는 이렇게 자산 관리나 투자 방법을 간단하게 시작 방법을 알려드렸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대부분 보시면 주식과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펀드나 이런 투자를 항상 강조를 해왔지만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그 투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